네, 반갑습니다. 이번 자격증 과정에서 분노와 조절 관리 파트를 맡아서 강의하게 될 심리상담사 황성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렇게 화면과 함께 PPT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와 조절 관리.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분노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다 보니까 뭔가 빨리 안 되면 일단 화가 나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빨리 안 나와요. 화가 나요. 카페에 가서 차가 빨리 안 나와요. 화가 나요. 길을 가는데 앞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알짱알짱해요. 화가 나요. 그죠? 그러면 자, 운전하실 때 화가 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꾹 참으시나요? 욕해요. 욕해요. 창문을 일단 우리는 우아한 손짓과 함께 자,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요. 그리고 창문을 딱 잡습니다. 창문 스위치를 잡고 우아하게 버튼을 누르죠. 쫙 내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래요. 야. 화가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화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고, 근데 화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화는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화는 생존의 가장의 기본 원칙이에요. 생존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우리가 살면서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잘 조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포인트가 달려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분노와 조절에 대해서, 분노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CS 교육이랑 많이 비슷해요. CS 이제 감정 노동자들, 그리고 백화점 근로자들이라든가 병원 근로자들, 이거 표출 잘 못해가지고 병나서 막 힘들어하고 우울증 치료받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가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목차를 인덱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분노란, 자, 분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노, 그거 화내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근데 분노의 어원서부터 의학 용어까지 우리가 좀 잘 알고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란, 자, 우리 TV에 많이 나오죠. 자,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그에 대한 범죄 사항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뭐냐?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자기진단,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나는 얼마나 분노를 참고 있는지, 또 얼마나 표출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분노 관리를 위한 8가지 노력. 자, 많지도 않습니다. 8가지 노력. 그리고 감정과 신체 반응. 자, 내가 어떤 감정일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행동 유형 테스트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행동 유형 테스트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 행동 패턴에 맞게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나는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분노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겁니다. 자, 창피한 장면이 또 나오네요. 자, 다음은 저를 소개할게요. 자, 참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정말 창피해요. 자, 이때가 조금 더 살이 더 있었을 때고요. 지금은 좀 더 빠진 때입니다.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저는 이제 영문 이름으로 케인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활동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고요. 요렇게 대충 얻어서 상은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 전혀 안 나와요. 자, 다음입니다. 분노란, 자, 분노는 괴로움과 동격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걸 잠깐 볼게요. 이 사람 어떠세요? 막 화가 났죠? 엄청나게. 근데 왠지 익숙하죠? 이런 모습들이. 그죠? 이 사람은 그냥 프로야구 선수예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벤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집어 던진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저걸 집어 던리다가 안 집어 던졌어요. 왠 줄 아세요? 비싸거든요. 자기 거라 비싼 거예요. 자, 안 집어 던진 거야. 이거는 분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쳐야 되는데 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공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명사입니다. 분노, 명사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명사입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을 분노라고 해요. 자, 분노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앵거가 괴로움을 뜻하는 앵거시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분노와 괴로움은 같은 라인이라는 거죠. 같은 라인. 분노와 괴로움은 동격인 감정에서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까 뭐가 많다 그랬죠? 제가 이거? 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다 이걸 붙여요. 그죠? 거기다 또 앞에다 이 말을 또 붙여요. 이거 왜 울화병인 줄 아세요? 병은 병이에요. 병은 병이에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 우리는 억울해요. 그래서 울화병이에요. 억울해요. 또 이걸 우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게 뭐예요? 병이 돼요. 자, 살면서 우리 울화병 한 번씩 겪어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답답하죠. 밥도 안 땡겨. 사람들 반응도 별로 시원찮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답답해.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울화병 걸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 내가 아무리 나와도 사람들이 안 나오니 장사가 안 돼. 그 어디다 하소연을 할 거예요? 답답해. 이 울화병이 많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화병이 형태적으로 신체적 장애, 저 가슴이 아프죠? 또 답답하죠? 신체적 장애와 감정적, 우울해지거나 또 무기력해지거나 등등의 감정적인 우울증과 유사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울화병이라고 많이 씁니다. 사실 한국에는 좀 억압적인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울화병이라는 독특한 형태, 단순한 분노로 정의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의 병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너무 마음에 꾹꾹꾹꾹 눌러 담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는 방법,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조절하는 방법들을 좀 들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한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수동적 공격성. 근데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을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수동적 공격성. 자, 익히 잘 쓰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익숙하시죠? 소심한 복수. 그죠? 소심한 복수. 사실 이 소심한 복수는 수동적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소심한 복수 한번 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 번씩 생각나는 대로. 자, 이쪽서부터 우리 이제 소심한 복수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봤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소심한 복수. 가장 소심한. 아주 작은 걸수록 좋아요. 해보신 적이 없군요. 자, 다음 분 한번 여쭤볼게요. 소심한 복수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 해?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소심한 복수 첫 번째. 네. 말 빚고 오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좋아요. 말 빚고 오기. 좋습니다. 또 소심한 복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바쁜 일 있는데 뭐 이게 시간 안 알려주고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뭐 깨워달라 했는데 네. 일부러 안 깨워주면 무시하기.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뭐죠? 그러니까 욕 안 먹게 적당히 무시하기.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안 해봤어요. 자, 없으시고 또 다 당당하십니다. 좋아요. 자, 어떤 소심한 복수 해보셨어요? 상대가 미우니까 네, 내 미움. 옆에서 뭔가를 찾는 거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네. 알려주지 않은 거. 요거 무시하기. 똑같은 방법. 적당히 무시하기. 제가 이제 소심한 복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복수했냐면요. 저는 칫솔로 복수도 해보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칫솔? 침뱉은
예? 아니 변기에다 이렇게. 아, 그렇죠. 저 이 칫솔 변기 닦아봤어요. 정말로. 이게 나쁜 짓인지 아는데, 나만 알잖아요. 난 저 칫솔만 볼 때마다 행복해요. 나는, 저걸로 이 닦네. 막 행복해. 그거를 누구 와이프한테 되는 거에 따라 사람한테. 물론 와이프한테 하면 제 목숨을 내놔야겠죠. 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직장 상사한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직장 상사. 그 다음에 조금 그냥 치사할 수도 있는데, 슬리퍼에 침뱉기. 네. 네, 침뱉기. 뭐 이런 것도 제가 해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 같네요. 자, 침뱉기. 근데 저도 뭐 말 비꼬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 비꼬기에서 제가 매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요. 뭐 물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한두 살 차이인데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버리장머리에서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싸가지 없이, 그러면 저는 가지치기 다 했다 그래요. 가지치기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말을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자, 이게 소심한 복수가 이제 수동적 공격성인데,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요 무시하기나 말 비꼬기를 시전하고 계신 상태에서 타인이 봤을 땐 어떻게 보일까요? 살짝 삐딱하죠? 그죠? 삐딱. 쟤 왜 저래?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있나 봐? 자, 이거 분노 표출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분노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못 견디겠으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물론 이렇게도 했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걸리면, 그죠? 고스란히 피해가 저한테 오겠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건 어떤 일정한 틀이나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그 문제의 어떤 원인들이 다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수동적 공격성은 바로 좀 소심한 복수, 그리고 이제 격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노 조절 장애는. 자,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분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를 과연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자,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도 있으신가요? 불가능하다. 어느 순간에는 터질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풀어진다. 그죠? 풀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결을 하기 위한 본인이 터뜨리는 부분도 충동도 생긴다. 자, 가능과 불가능, 사실 이 답은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헐크가 어떤 캐릭터죠? 막 분노를 하면서 몸집이 거대해지고 뭔가 부시고 깨트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 헐크. 자, 헐크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헐크인 상태로? 그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노를 갖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내가 분노가 안 생겨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쳐서 분노가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요.
자,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괴로웠던 거, 정말 자다가 이불킥하고 싶었던 거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길 가다가 하다못해 자빠진 거, 그죠? 치마 뒤집어진 거, 뭐 스타킹 올라간 거, 남대문 열린 거, 이런 걸 다 매번 언제, 며칠, 몇 시에 누가 받고 이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 살기 위해서 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이 분노는 신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스스로 그냥 잠재워요. 이걸 통해서. 망각, 잊어버리게 해서. 잠재우거든요. 근데 이 분노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기 위해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세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시대적 가치관 분명히 다들 다르실 거예요. 이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이 얘기. 이거 뭐 물론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 왜 나오겠어요? 그동안 이게 있었죠? 그쵸? 이게 분노가 됐고요. 이게 그죠? 이게 소위 말해 투쟁이 됐어요. 근데 이 투쟁이 다시 억압이 됐고요. 그쵸? 다시 분노가 됐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다시 투쟁이 됐어요. 돌죠? 제가 뭐 이 시대상을 따로 항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대상이라는 거죠. 억압에서 분노가 투쟁이 되고 투쟁이 다시 억압이 되고 억압이 또 분노가 되고 다시 투쟁이 되고 있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자, 이게 뭐냐면 즉 이건 생존이거든요. 누군가의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건 항상 표출이 되게 있어요. 분노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분노 자체는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가절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노 자체로만 계속 분노가 아니죠. 억압하니 분노하고 투쟁하고 다시 또 억압받고 분노하고 투쟁하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만 지속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절차 자체를 놓고 보면 생존을 하기 위한 분노예요. 이런 절차로 봤을 때. 그래서 분노하라라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분노로부터 마음의 평정은 동력화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다시 일상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가 필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호남 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이 박사님조차도 분노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이거를 대의라는 것을 많이 따지게 됐던 거죠. 왜? 이거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명분을 계속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걸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분노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유지하기에는 무척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적당히 표출하고 적당히 관리하는 그 밸런스를 찾는 데에 지금 본 강의의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분노 조절 장애. 자, 분노 조절 장애란이라고 제가 좀 써놨어요. 사람들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망치로 부셔요. 그죠. 뭐가 안 됐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예요.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이 저러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열심히 썼어요. 한 밤낮 쓰고 그냥 열심히 썼어요. 그냥 날아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면에 있는 헐크를 끄집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의학적으로는 충동 조절 장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학 용어로서는 외상 후 격분 장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분노가 팡 터져 나온 게 아니고요. 외상 후라는 건 어떤 외력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자극을 인해서 터져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도 있지만 충동 조절 장애 또는 외상 후 격분 장애라는 멋진 말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유식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자, 근데 분노 조절 장애, 자, 좋아요.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부당한, 어떤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이나 모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쌓여요. 마음에 막 쌓입니다. 막 쌓이다, 한계치에 다다르면 터져 나오는 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보통 이 컵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컵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컵은 담는 도구죠? 자,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목소리가 참 거지 같아요. 딱 쌓여요. 다음 선생님이, 재미가 없어요. 또 쌓여요. 다음 선생님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만 알아들어요. 또 쌓여요. 다음에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또 이만큼 쌓여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고 제가 몇 가지 한 개씩 딱 다들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수업하다 말고 하고 집어 던지겠죠. 그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 비우면 채우면 되겠죠? 다시. 그럼 이 한계치가 빨리빨리 안 되겠죠? 왜냐면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참 동안 더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냐면 요만큼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 채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말 한마디에 그냥 탁 차갖고 터져 넘쳐 나오고, 또 요만큼만 비었다가 또 터져 넘쳐 나오고, 이게 누적치가 있으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유치가.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조절 장애가 원인이니까 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분노의 양을 버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욱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찰랑찰랑해요, 잔이. 마음의 잔이. 찰랑찰랑해서 조금만 얹어놓으면 터지고, 조금만 얹어놓으면 터지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 이래요. 왜 저렇게 살지? 꼭 왜 저러는 거야? 죄송한데 기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세요. 자, 아내가 남편을 보면 그러고요. 역시 남편도 아내를 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얼굴을 같이 보다 보니까 비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절 장애들이 여기서 많이 와요. 그 부부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지 여긴 익숙함이 묻어났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저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도 조절 장애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 자, 이런 건 알겠어요. 억압된 감정, 모멸감, 자존심 상하고 기타 등등의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찰랑찰랑하다 넘쳐 나오는 게 조절 장애인데, 이거 원인 뭔지 아세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노 조절을 실패하는 원인.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받는 분노와 이분이 받는 분노가 같을까요? 틀리죠? 선생님이 갖는 분노와 저분이 갖는 분노가 같을까요? 틀려요.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똑같은 객관적 기준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례가 많다 보니까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해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확한 원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확한 원인은 없어요. 다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는 충격, 스트레스가 감정으로 자꾸 쌓여서 조절하지 못하는 이렇게 찰랑찰랑한 단계까지 오는 시점이 잦아지다 보니 이것이 조절 장애로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뇌파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뇌 신경세로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중추신경 세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타인의 시선을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고 못하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뭔가 터질 만한 거리들을 찾게 되고 왜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한 번만 걸려봐라. 그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걸려봐라. 그냥 누가 좀 나 좀 건드려 봐라. 이거 뭐야? 원인은 찾고 있죠. 내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 조절이 되고 조절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분노 조절 자가 진단 시간입니다. 자, 각자 한번 해볼까요?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격이 급해 쉽게 흥분하여 화를 낸다. 자, 해당되시는 분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남의 잘못은 그냥 넘기지 못한다. 요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침법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물건 놓는 거, 행동,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남의 잘못은 그냥 넘기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일이 안 풀리면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폭발한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일이 있다. 다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던진다. 여섯 번째, 무시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잘한 일은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자,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된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운적이 있다. 또는 운적이 많다. 그리고 열 번째는 화가 나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 11번째는 분노감이 생기면 조절되지 않는다. 12번째, 요거는 해당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자, 게임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민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성인들이나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표현하는 건 이제 화투 치거나 윷놀이 하거나 내기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체크한 게 셋. 셋 두 분. 넷. 다섯. 여섯. 빵. 12개 다. 12개 다. 몇 개세요? 조금씩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는데 0인가요? 2번만 세모예요. 2번만 세모. 세모는 없어요. 자, 동그라미 X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하나인 거죠? 자, 볼게요. 자, 자가진단 결과 1개에서 3개까지는 충동 조절이 가능하고요. 4개에서 8개는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 12개 다라고 하신다면 전문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왔어요. 네. 근데 요거 제가 지금 프린텀을 드렸잖아요. 이거 나중에 관리사로 활동하실 때 요거 사람들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하셔도 좋아요. 요거. 보통은 9개에서 12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4개에서 8개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범주가 4개에서 8개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저게 다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절이 안 되는 9개에서 12개의 상태거든요. 네네. 마음은. 근데 막상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그 왜냐면 사람이 좀 간사해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좀 간사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개에서 8개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문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고민하실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관리를 위한 8가지 노력입니다. 관리를 위한 8가지 노력. 자, 첫 번째. 자,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때렸어요. 그럼 왜 때려 하고 나오는 사람 있고 쳐다보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그죠? 쳐다보는 사람 뭐예요? 말을 해라 이거죠. 때렸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근데 충동적인 사람은요. 딱 때리면 바로 딱 때립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3초법. 상대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나한테. 이렇게 옷을 오늘 어디서 샀어? 막 이러고. 너 오늘 어떻게 옷을 이렇게 청청으로 입고 왔어? 재수없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러면서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왜냐면 상대는요, 모진 말을 할 땐 대부분 어떠냐면 반응을 기다려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대비하거든요. 말할 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혼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 뭘 기다리죠? 대답을 기다리죠. 근데 기혼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어떤 대답이 와요? 예상을 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를 예상하게 되죠. 그죠? 근데 더 뜸을 들여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있는 거하고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 싸움에서 바로 부딪힐 수 있거나 밀어붙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3초법이에요. 하나, 둘, 셋.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셋만 생각하고 얘기하면 내 화가 딱 가라앉아요. 막 터질 것 같다가도 그냥 가라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진정된 후 분노를 표현하기. 근데 여기서 일단 진정은 됐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 일단 진정이 됐어요. 근데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그때 끄집어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저 분노를 표현할 때 끄집어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성이에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논리적 또는 냉철함. 자, 이런 말들, 또 계산적. 자, 이런 말들을 표현하게 돼요. 왜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쌍방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근데 차분하고 정중하면서 낮은 음색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그냥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게 더 무서울까요? 꼬치꼬치 깨는 게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가 오히려 거꾸로 위압감을 들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거나 분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진정된 후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표현을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상대가 말려요. 계속 말립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분노를 내지 않고 상대도 더 이상 분노가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운동하기. 자, 에너지를 표출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막 해서 전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났을 때 추천하는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막 무릎 연골이 나갈 때까지 뛰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달리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뛸 때 숨이 이렇게 차요.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든?
그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자, 운동하기라는 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충전되어 있던 이 분노 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타임아웃. 다섯 번째, 가능한 해결책 찾기. 여섯 번째, 원한을 품지 않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원한 품지 않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 네 번째 이 타임아웃은 뭐냐면, 운동 경기 하다가 타임을 딱 외쳐요. 그러면 운동이 속행되나요? 아니면 멈추나요? 멈추죠. 타임아웃을 하면서 일단 그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를 다시 재관전하고 거기로 계획을 짜서 다시 투입을 하죠. 그러면 다른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을 하는 건 뭐냐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상황이 종결되든 되지 않았든 일단 멈춰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일단 그만, 일단 멈춰. 내가 무반응을 하는 필요도 있고요. 감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는 아까 이성적인 대화와 똑같아요. 자, 얘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을 찾기도 하지만 지금 이 친구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가능한 해결책 찾기는 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원래 주제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또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럼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생각에 가지를 치기 때문에 적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생각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내가 혼란에 빠지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원한을 품지 않기. 요 두 개가 된다면 원한까지 안 갑니다. 요 두 개를 한다면 원한 품지 않게 돼요. 자, 일곱 번째, 유머를 사용한 긴장을 풀기. 여덟 번째, 휴식과 기술 연습하기. 자, 사실, 여덟 번째는 최종 파이널 단계예요. 이게 앞전 일곱 번째까지 다 되면요, 이거 잘 쓰는 방법을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유머를 사용한 긴장을 풀기라는 건, 아까 말 비꼬기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그냥 받아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존심이 있고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아요. 또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낮아요. 또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셀 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때 분노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가 자꾸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모든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 다 이걸로 느껴져요. 공격. 그래서 얘가 자극을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 사람은 자존감이 계속 들쭉날쭉해요. 자,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뭘 하냐면 외면을 합니다. 외면. 그러니까 듣는데 안 듣는 척하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상처 안 입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데 자존심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이런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낮으면 그냥 외면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케이스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무시를 합니다. 외면과 무시는 좀 달라요. 외면은 내가 보고 들어도 내가 그냥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무시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없는 이야기 취급하거나 없는 행동 취급해버려요. 이게 더 강하죠. 외면보다 무시가.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가 많거나 모든 방법에 있어서 또 모든 대화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분노를 많이 느끼거나 상대적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낮구나. 얘가 낮아서 그렇구나. 얘가 낮고 얘만 더럽게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날까요? 불쌍해져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오죽 이게 자기 자아를 못 찾았으면 이것만 높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보시면 그 전장에 보시면 가능한 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충 내가 원인 파악이 되면 해결책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나오면 이 유머를 끌어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여유가 생기거든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 상황을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웃기라면 웃기겠어요? 이걸 유머로 넘기려면 넘길 수 있겠어요? 못 넘겨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상대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면 이게 낮고 이게 높아서 그렇구나라고 대략적 추측을 하고 유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7단계까지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로테이션, 휴식. 그러니까 난 쉴 때 쉬고 좀 마음도 좀 가라앉히면서 여태까지 7번까지 했던 기술을 계속 돌려서 써보시는 거예요. 이게 분노 관리를 위한 노력 8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에서 참을인으로 바뀌게 돼요. 참을인 3번 쓰면 뭐가 돼요? 살인을 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을인자를 마음에 새기기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자, 다음은 감정과 신체 반응이에요. 자, 이거 온도 체크한 거거든요. 온도. 잘 보세요. 억제. 자, 파란색은 차가운 거고 빨간색은 뜨거운 거예요. 우울. 그죠? 자, 그럼 얘가 낮은 거예요? 얘가 더 낮은 거예요? 온도가. 얘가 더 낮은 거죠? 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의 온도가 우울한 사람보다 더 낮아요. 자, 다음 분노. 자,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노. 자, 질투. 자, 질투 여기서 오는 건가요? 여기서 오는 건가요? 지금 그림상.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는 여기서 오지 않아요. 여기서 와요. 여기서. 분노는 여기서 오지만 질투는 여기서 온다는 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자, 분노하고 좀 비슷하죠? 자존심 막 세울 때 가슴하고 머리하고 다시 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사랑. 사랑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뜨거워져요. 자, 행복.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보기에도 첫 느낌에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첫 느낌에 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인사해도 인사 받아주지 않고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까요? 저렇게 보죠. 저렇게 차갑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감정과 신체 반응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봤어요. 분노 조절 관리라는 게 사실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어떤 성향인 거를 파악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뭔지를 알고 상대가 보여줄 분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끄집어내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강사 황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